다시 하시죠 여러분. 1문단부터. 노동법이라고 제가 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약간 그런 거야.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내서 같은 거지. 여러분은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갖게 될 직업은 정규직이기보다는 아르바이트일 가능성이 높죠.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2월 졸업장을 받기 전에 그때부터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알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은 단기간 노동자, 그쵸? 단기간 근로자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일하는 이제 조교쌤도 단기간 근로자에 속하거든요. 제가 이거 읽고 와서 조교쌤이랑 계약서 써야겠다. 안 그러면 벌금 물겠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단기간 근로자라는 거에 대한 단기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문단 같은 경우는 단기간 근로자 어떻게 하면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2문단부터는 각 문단의 작성, 근로계약서 무조건 써야 돼. 3문단은 최저임금 꼭 받아야 돼. 4문단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 맞게 돈을 잘 받아야 돼. 돈 떼어먹지 말아라. 떼이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격자로서의 약간 그런 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돈 내고 고칠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혹은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바를 위한 사용설명서, 지침서 같은 내용이죠. 자, 1문단부터 갈게요. 근로자란 동그라미하고 오른쪽 화살표 있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 다른 말로 개념이라고도 하죠. 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정규직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알바까지도 뭐에 포함된다?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슬래시 쳤죠.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 면서도 이 법적인 보호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무슨 상황? 문제 상황이 되는 거겠죠. 문제 상황. 근로자면서, 즉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의무는 지면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보호는 받지 못한다, 이런 거네요. 자, 오른쪽에 빈칸 채워보시죠. 근로자의 개념. 누구의 현실이에요? 어떤 문제 현실? 누구의 문제 현실? 네, 알바생,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과 단시간 근로자의 아르바이트의 문제 상황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부터 봅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 뜻 찾아놨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근로계약서 네모 쳐볼까요? 자, 이 문단의 키워드는 뭐다? 근로계약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로계약이란 뭐뭐란 정의 내리고 있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주라는 것도 단어 찾아놨어요. 사업의 임자가 되는 사람으로 흔히 자본주를 의미한답니다. 사업자. 자, 이런 약속 구두도 찾아놨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라서. 입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세모. 자, 비교하는 말이죠. 입으로 하기보다는 뭐로 작성하래요? 네, 문서로 작성하라고 했죠. 구두보다는 문서. 동그라미 잘하셨습니다. 문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입으로 말한 거는
흘러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겠죠. 전에 지금 최근에도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월급을 뭐 가령 한 달에 한 350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왔지. 근데 월급을 딱 봤는데 270인 거야. 너무 적잖아. 그거 왜 270이죠? 라고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70이 나오네요? 라고 해버리는 거야. 선생님은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다른 선생님들은 요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데가 어딨냐 라고 하는데 의외로 학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많이 안 합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이 학원에서 지금 5년 넘게 일하고 있거든요. 써있죠? 여기 몇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제가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줬습니다. 왜? 원래 안 쓴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라는 얘기. 안 쓰면은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하기로 한 기간 몇 달부터 몇 달 혹은 몇 년 이런 거 있죠? 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거지. 기간. 일하는 장소, 그쵸? 용산구 소재지에 있는 뉴파인 학원. 해야 할 일, 그쵸? 아이들에게 질의응답 받고 복사하고, 그쵸? 채점해주고 이런 것들. 하루에 일하는 시간 3시간. 쉬는 시간 없음. 그죠?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 쉬는 시간 안 줘도 되죠? 쉬는 날, 주에 6일. 그리고 임금, 그죠? 시간당 얼마? 임금 받는 날, 1급, 주급, 월급, 그쵸?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것들을 바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밑줄 다 끊어서 써놨죠? 조건들입니다. 이런 게 전부가 들어가야 돼요. 일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자,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 본인 물결 밑줄 칠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경우를 보기로 출제할 수 있다. 가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보민이가 아팠던 거야. 그래서 보민이 어머니께서 대신 작성해 주신 거지. 자,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냐라는 거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자, 또 1일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쉬어야 되고요.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주일간 근로 일수대로, 즉 3일 동안 일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3일을 다 일했어.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1일에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 주휴일이라는 단어도 찾아놨죠?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하였을 때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학교쌤으로 치면 방학 같은 거겠죠. 방학.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유급 급여를 받으면서 있을 급여 주휴일, 주중에 있는 휴일인 거죠. 자, 그렇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왜? 4인 이하는 진짜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중소도 아니니까 소기업이니까 그런 데는 빼. 그리고 5인, 6인, 7인 이런 데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를 더 더해져서 줍니다. 즉 1.5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 정해진 근로 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말 그대로 돈을 주면서 휴가 준다는 거죠. 다만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고 유급 주휴일이고 연차고 휴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얼마를 벌금형으로 때려받을 수 있어요? 맥시멈 500만 원까지.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받지 않겠어요?
맥시멈 500이니까. 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지만 갖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안 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부라는 거는 서류를 내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빈칸 뭐 들어가면 될까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저의 주요 원리. 자, 이 문안에는요, 정보가 굉장히 열거되어 있죠? 근로 기본 조건 등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보장 수준이라는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제가 인강에서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인강을 꼭 다시 보세요. 인강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했어. 일주일 중에 얘가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간 제가 조교를 쓸 거예요. 수요일에는 3시간 고용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4시간. 그리고 토요일 한 번 더 하자. 토요일에는 2시간 고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 얘 일단 10,000원이에요. 시급 10,000원입니다. 주중 시급 10,000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급이 얼마일까? 주급이 얼마일까? 자, 일단 6파인 몇 인 이상 사업자야? 4인 이상이죠. 그럼 내가 고용하면 1인이니까 저는 1.5배 안 줘도 되지만 6파인에서 고용해서 치자. 그러면은 자, 이 친구의 주급은 3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2만원 곱하기 뭐 해야 돼? 1.5 해가지고 줘야겠죠? 그러면 이때는 얼마 받아? 2만원 곱하기 1.5면은 3만원? 3만원? 3만원 거죠? 3만원? 그럼 4, 5, 6, 7, 8, 9, 10, 10만원 받네요. 오. 그쵸? 이런 거 계산하기 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는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이때 30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이때 쉬어요, 못 쉬어요? 4시간 이상 일하면 쉬어야 하겠지? 4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몇 분 쉴 수 있어? 네, 30분 쉴 수 있어요. 이때 쉬어, 못 쉬어? 못 쉬어요. 이거죠. 세 번째, 유급 주휴일. 자, 이 친구 유급 주휴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줘야 돼, 안 줘도 돼? 다 일하면 줄 수 있어? 아니죠. 아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다만 옆에 읽어볼까요? 다만 일주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고 유급 주휴일이고 연차 휴가구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 일주일간에 몇 시간 일해요? 3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네 9시간 근무하는 거죠. 이거는 15시간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유급 주휴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연차도 없고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A는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라고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A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거를 말해가지고는 대리 B씨가 대리로 작성을 했어. 누구랑? 사업주 C와. 그쵸? 사업주 C와 A의 대리인 B가 같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업주 C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너한테 이 계약서를 못 주겠다. 누가 와야지 주겠다? A가 와야지만 계약서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배부하지, 교부하지 않았어요. 자, 이 경우, 이 사업주가 어긴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사업주가 어긴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시죠, 공주들. 사업주는 뭘 잘못했죠, 지금? 사업주요. 응. 사업주, 그죠? 여기 맞죠? 사업주. 사업주가 잘못한 건 뭐죠? 근데 본인이 아닌 건 사업주 잘못이 아니에요. 그쵸? 그 본인이 아닌 거는 근로자의 잘못인 거죠. 네, 교부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그런 경우엔 사업자는 벌금을 얼마를 물을 수 있어요? 교부하지 않은 거니까? 그쵸?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여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이미 얘가 신고를 때리면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대리인을 작성했다는 거는 A가 잘못한 거겠죠? A가 잘못한 건데 A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리인을 쓰지 마라 라는 건데 사실 대리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아팠어. 그러면은 대리인이 가족관계 증명서, 그죠? 그리고 임명장, 대리인 임명장 이런 거를 가져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등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가면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인도 있잖아요. 변호인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런 것도 문제 낼 수 있겠더라 라고 제가 인강에서 언급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도 신고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문안 내려갈까요? 자,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 얼마? 얼마? 1,000원?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만원? 제가 PT가 찾아온 거는 1200원인가 그러지 않나요? 만 얼마인 걸로 아는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요. 2025 몰랐어. 2025년이니까 만 200원 정도가 되겠죠? 만 200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는 거죠. 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나이가 어린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후려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수습 근로자, 쉬운 말로 두 글자 인턴이라고 적어볼까요? 수습 근로자 인턴. 자, 인턴인 경우는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네, 3개월간은 그쵸? 최저임금의 90%만 줄 건데요? 내 핸드폰인데?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라는 게 있어요. 왜 90%만 주냐면 기업에서도 여러분을 완전히 고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을 교육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90%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 4개월 차부터는 전액,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목, 단순 노무직, 노무라는 거는 그냥 노동이란 뜻이에요. 밑에 쳐다놨죠? 노무라는 거는 급료를 받으려고 체력이나 정신력을 들이는 일, 노동에 관련된 사무를 의미합니다. 단순 노동직, 근로자 혹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여러분이 앞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구하겠죠? 1년 동안 편의점 알바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수습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쓸게요. 최저임금 제도의 예외사항이라고 쓰여있죠.
제가 처음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저한테 처음에는 좀 배우고 그런 기간이니까 월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똑같이 인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90%에서 내가 보통 친구들이 얘기한 급여보다 8, 90% 정도 받았거든? 85% 정도? 그래서 뭐 인턴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 그러고 왔는데 3개월 동안 중간고사 치렀지? 그런데 그때 세화고를 맡았거든 제가. 세화고 애들이 점수가 20점 정도 올랐어. 그래서 내가 막 같이 PC방에서 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애들이랑 같이. 막 놀고 이제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랐으니까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원상복귀 해주고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잘랐어요 저는. 그래서 왜 잘랐냐면 세화고는 내신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정시를 하는 학교라서 내신을 따기가 쉽대. 그래가지고 내신 20점 오른 거는 그렇게 막 노력을 한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개소리 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그만뒀어. 못 올려주겠대. 그래서 그만뒀어요. 응? 약간 계속 있었으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실제로 세화고는 5점 올리기도 힘듭니다. 내신으로 5점 올리기도 힘들어요. 우리 학교도 생각해보세요. 5점, 10점 올리기도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어느 학교든지 내신 올리기는 힘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많으니까 공주들이 앞으로 알바를 하게 되잖아? 사장이 이상한 거 같다. 그럼 저한테 바로 욕을 하세요. 그럼 제가 판단을 해줄게. 사장이 이상한 거 맞다. 바로 런해라. 그럼 바로 런 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만 만약 슬래시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28조에 의해 3년 이하, 되게 세요 이거 여러분, 그죠? 돈을 제대로 안 주잖아. 계약서를 안 줄 때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인데 돈을 제대로 안 주잖아? 그러면은 징역 삽니다.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엄청나죠? 형벌이지, 형벌.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주는 거죠. 그래서 3문단에 4번 빈칸 채워보시죠. 무엇의 적용과 예외인가요? 네,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과 예외. 4문단. 네, 그럼 이제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1,200원 정도, 1,300원, 1,5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죠? 여러분에게, 자,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냐라는 걸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밑줄 안 쳐놨으니까 공주들이 끊어서 쳐보세요. 정기적으로 끊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끊어서. 전액, 현금. 전에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지 학원에서. 전에 근데 이게 거의 다 여러 명이 아니라 거의 한 명입니다. 그 저한테 사기쳤던 그 대표 있죠? 그분이 저한테 전액을 안 주고 자꾸만 밀려. 원래 15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러면 15일 안 주고 17일, 18일 이렇게 줘.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이니까 괜찮다 했어. 저도 뭐 체크를 뭐 꼼꼼하게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딴 쌤이 와서 나한테 막 말해. 쌤, 월급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왔겠죠. 봤는데 안 들어왔어. 20일인데. 좀 심각하잖아. 5일이면은. 그래가지고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요. 했더니 대표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월급 안 주겠니? 이렇게 왜?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 다음부터 20일 나 줘. 몇 달 동안? 그 다음에 25일 해줘. 그럼 뭐야? 10일씩 넘기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다음 달에 줍니다. 월급이. 그럼 뭐야? 아예 반달치를 넘긴 거잖아, 월급을. 안 준 거죠, 월급을. 그리고 그럼 전액이 아닌 거죠. 전액이 아닌 일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급도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300이면 300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끊어서 주는 겁니다. 나눠서. 왜 나눠서 주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서 월급 받고 저기서 받은 걸 너한테 줘야 되는데 저기서 월급이 늦게 들어와서 너한테 늦게 준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많죠?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알바할 때
이 사람 좀 쎄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 지금 여기서 다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쵸, 정기적으로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1급, 주급, 월급입니다. 자, 여기 김씨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일당입니다. 이렇게 줄 때가 있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쵸, 1급이었죠. 주급, 일주일 동안 일한 거를 네, 이번 주 주급입니다 라고 드릴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월급을 받게 되죠. 네.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현금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어. 그럼 아빠도 되게 든든하지. 야, 돈 가져왔다 이렇게. 아빠 예전에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뭘 집에 들고 왔어. 아빠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줘 엄마한테 여기 줘.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저희 아빠가. 뭔데? 하고 엄마가 딱 봤어요. 근데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쌓여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뭐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이제 거기다 돈을 준 거죠. 요즘에 거의 현금을 안 주고 뭐예요? 다 네, 은행 계좌로 넣어주죠. 그것도 직접에 들어간답니다. 통장으로 지급이라고 쓰였습니다. 현물 안 돼요. 상품권 안 돼요. 뭐 이거 판매하는 옥장판 판매하면서 옥장판 한 장에 10만 원이니까 이거 가져가. 이거 10장 가져가면 100만 원 거 알지? 안 됩니다. 이거 월급을 안 쳐줘요. 그리고 네, 전액 줘야 되고 현금을 줘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분류의 방법으로 임금을 줘야 되는 원칙 설명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체불,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 예시죠. 예시 쓸게. 예시 보라색 볼펜으로 예시를 쓰는 것의 효과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다. 제가 예시 많이 들어줬잖아요, 지금. 그쵸.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 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아요. 자꾸 5일, 10일, 15일씩 늦추는 거죠. 1번은 지키지 않는 거죠. 정기적으로 안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해요. 몇 번 안 지키는 거예요? 전액 지급을 지키지 않는 거죠. 전액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네,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대치동에서 일할 때 14일 이내 지급. 정말 다 겪었네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위해 출근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어 돌아가는데 가리봉동이다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출근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일 못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주가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하고 예외 사항이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7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왜? 출근했잖아. 출근했으니까 월급 주고 돌아가서 쉬세요. 에휴,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출근했어. 근데 뭐야?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야. 햄버거 집에 불이 난 거야. 여러분이 이제 햄버거 알바, 맥도날드 알바생이야. 출근했어. 근데 맥도날드에 불이 난 거야. 그럼 뭐야? 맥도날드에서 미안. 내 연락 안 줬구나. 오늘 일 못하겠어. 보이지? 불 난 거? 들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미안하다. 야, 70% 주면서 월급 주면서 야, 들어가. 너 가서 쉬어. 내가 일 다 마무리되면 그때 연락 줄게. 그때 나오면 돼. 라고 해야 된다. 그냥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70% 휴업수당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잘하죠.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거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두 번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예시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 당사자가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장이 너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해가지고 잘렸어. 근데 잘렸잖아. 잘리면 난 그때부터 학원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안 나가도 2주일 이내는 내가 그 전까지 일했던 월급을 줘야 돼. 근데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월급날이 15일이잖아. 15일까지 기다려. 라고 해가지고 가령 이전 달 25일에 잘랐는데
그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4일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 이겁니다. 이해되죠? 원래는 잘랐어. 25일에 잘랐어? 그럼 25일부터 14일 2주 안에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같은 거예요. 퇴직금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퇴직금은 3개월 이상 일해야지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31일까지 일했을 때 3개월 차인데 25일날 그만둬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며칠만 더 버틸걸. 그죠? 그래서 그랬던 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원장님이 엄청 빡쳐하면서 저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하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원장님이 너무 노발대발하면 신고하라고 해서 그럼 신고해야죠 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잘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월급 잘 받았죠. 밑에 써있죠? 임금지급 원칙과 어떤 문제? 네, 임금 체불의 문제. 자, 5문단.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여기 써있죠. 여러분은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아르바이트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그쵸? 부당하게 여러분을 해고한다면은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라고 하는 경우 있죠? 아까 저처럼. 자, 그런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슬래시 일용직 근로자서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내에 근무 중인 경우는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3개월이 안 돼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쉽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다시 제가 그걸 신청해야 돼요. 이 새끼 신고한다 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물어봅니다. 신고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또 이제 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이미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데 저랑 원장이랑 그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3자 대면을 해요. 고용노동부 직원이 3자 대면 하는데 오자마자 난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신고해? 신고해?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가 인생 귀찮다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밑에 자 부당해고의 기준, 부당해고의 기준과 여러분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구제 방법은 바로 해고 수당이란 겁니다. 여러분, 해고 수당. 그 직전에 종례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종로원이요? 동네 이렇게 종로에 이름이 BTS 그래. 동네 학원에서 일하는데 중딩을 맡았거든요. 중딩 1학년을 내신을 맡았는데 제가 중딩을 안 하는 이유가 중딩 1학년 맡았는데 1학년 남자애들 3명인가 했는데 3명 맡고 와서 반이 깨지진 않았어. 근데 원장이 걔네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이제 같이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근데 걔네들 아직 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왜 일을 못하게 됐지? 내가 중딩이랑 너무 코드가 안 맞았나 봐. 뭐 문제가 있었나요? 근데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셔. 근데 어쨌든 내일부터 안 나오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전 다음 달 월급을 어떻게 먹고 사나요? 내가 그랬어. 월세를 어떻게 내면 될까요? 했더니 되게 당황하는 거야.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갑자기 자르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할 줄 몰랐나 봐요. 되게 당황하는 거야. 네? 아니 그걸 왜 막 그래. 그래서 이거 퇴직금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어. 나도 몰랐어. 그때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찔러본 거야.
근데 되게 당황해. 줬습니다. 퇴직금. 그래서 되게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퇴직금 줘야 되는 상황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미국이냐고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중딩 맞지 않아요. 중딩은 개 떠들고. 중딩 저희 고1 때 중딩 받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망했잖아. 아. 그때 영광중 애들 걔 망했어요? 망했지. 그래서 그때 하고 한 번 하고 끝냈잖아. 원래 걔네들이 예비 고1인 거잖아. 걔네들을 그때 2학기 중간고사 하고, 그치? 2학기 중간고사인가 했잖아. 너희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것까지 하고 3학년 2학기 기말은 없을 거야 아마. 그때 외고 입시 이런 거잖아. 특목고 입시 하나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아마 3학년 2학기 중간이었던 것 같아. 3학년 1학기 기말이든지 그거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걔네들 쭉 끌고 고1 때까지 끌고 가자 이런 거였거든 취지가. 근데 그때 하고 망했어. 왜냐면은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예비 고1 때 꼼꼼하게 봐줬잖아. 그거에 한 5배 정도 더 꼼꼼하게 봐줘야 돼. 그리고 계속 남기고 계속 그 세령쌤 해주시는 거 있잖아. 봐봐. 남기고 싸우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연락하고 끝내잖아. 알잘딱 해 이렇게 하잖아. 엄마한테 연락해야 되고 엄마한테 연락 안 한 게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어머님이 잘라고 싶어서. 왜 자기한테 연락 안 하냐. 보충 잡았다? 보충 와? 했어. 애가 보충 왔어. 근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왜 보충 잡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그냥 애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왜 애 스케줄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중딩은 안 맡아봐서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했지. 근데 엄마는 이미 화가 잔뜩 난 거지. 애 스케줄을 막 내가 함부로 이렇게 조정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화가 나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중딩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딩은 어려워요. 중딩은 자아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엄마의 통제하에 있어. 그들은 아직까지 엄마의 통제하에 있고 고등학생쯤 돼야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통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엄마 아빠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중딩 하지 않아요. 했고 6문단. 자 이제 여러분이 일하다 다칠 수 있죠? SPC 사건처럼 그렇죠?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싸가지 없는 SPC는 그렇죠?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두 글자로 산재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든 근로자 본인이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든 anyway, by the way, 치료비를 공주들이 스스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즉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다쳤다. 근데 사업주가 나 못 준다. 대체라.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은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7조 8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관리자가 폭언, 성적 농담, 신체적 체벌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폭언. 큰 소리로 막 소리치는 거 있죠? 다 폭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야! 너 이따구를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 누구? 폭언 오질라지 않아? 누가? 폭언 오죠. 아, 보민이? 저는 좀 까요. 아, 보민이가 이제 사업주가 되면 그럴 수 있지. 제가 알바는 저는 좀다 받아내요. 아, 그치. 다 받아내지. 쌤처럼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당했지만 결국 당한 걸 다 받아내긴 했어요. 그래?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다 이겼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근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무서운 게 대체로 가스라이팅이랑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됐죠? 내용 그렇고요. 밑에 가시면 제가 쉽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요 내용 하는 것들 몇 번까지 있냐면 주요 내용 17,
17번까지 있네요. 공주들 밑에 17번까지 문단 요약이 있는 거. 6문단까지 17번까지 문단 요약이 빈칸 뚫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빈칸 채워보고 쉴게요. 응. 네, 바로 뒤에 있죠? 근데 원래 8번부터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우리 빈칸 있잖아요. 바보. 바다에 카페? 자, 써칠게요. 네. 좋은 생각. 그럼 이거 8번에 교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8번 답이 교부인지 모르겠지만. 한부가 뭐예요? 응? 한정. 그거 쓰는 거. 내일은 끝나고 바로 퇴근해서 신용 신청하고 돈 갖다가 바로 써봐요. 공주들은 금요일 날 안 오고 토요일 날 오기로 했죠? 토요일 날 몇 시? 12시부터 가요? 네, 이번 주부터 오는데 12시에 오기로 하지 않았어? 토요일에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좀 비슷한 이런 거 테스트하고 몇 시쯤에? 1시 그냥 가지. 1시부터 나 학원 있어. 또 목동 종로학원 나가가지고.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거기 때문에. 거기 왜 토요일에 가? 아 몰라 엄마 나 거기 보낼라 해 진짜. 이미 보내시고. 공주는? 토요일 날 괜찮아? 1시? 1시 2시? 2시? 2시까지 혼나야 돼서. 1시? 12시 1시? 일단 조교쌤 없이 공주들끼리 해보고 만약에 조교쌤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조교쌤한테 시간을 말해놨거든? 조교쌤이 가능은 하다 그랬어. 그래서 유능한 조교쌤입니다. 수능의 상위 2% 안에 들어. 국어. 그렇긴 해. 모르긴 해. 이 말투가 너무 심하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긴 해. 애매하긴 해. 이거지. 애매하긴 해. 이 말투가 너무 짜증나. 너무 중딩 같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급식체야. 애매하긴 해. 진짜. 너무 급식 같아. 너무 급식 맛있어. 오늘 좀 평범했어요. 그냥 오늘 소세지에다가 뼈해장국에다가 봉똥나물에다가 파인애플 그리고 사파이어 포도. 동남아 들어서 급식이 맛있는 거 같아. 파이어 포도 들어가요? 그래서 다 너무 맛있네. 약간 떨던데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후슈카이를. 원래 짧은 맛을 먹으면 달기도 하는데. 후슈카이 몰랐네. 다음에 제가 중년고 이간제 같은 거 올라갈 기회 중년고에 갈게요. 꼭 오세요. 저희 학교 진짜 저희 막 빡빡이에요. 웃음 참게 하면서 막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눈 마주치면 푹 막 이런 거. 저희 이름만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아 그치 맞지. 얘 다른 애는 다른 애 어떻게 여기 있어? 근데 저희 남녀공인데 공주들 막 이런 거 아, 진짜?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 남녀공 할 때 공주들이라고 하잖아. 아 그 지금도 중년고 애들 남자애들 있잖아. 걔네가 약간 순하잖아요. 쌤 근데 진짜 저희 학 걔네들 순한데 야한 얘기 되게 좋아하는 거 진짜 저희 학 예쁠 통. 진짜 꼴통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안경 꼴통이에요.
너네 1학년이라 수업 안 들. 야 내가 그거 1학년 그 스냅 그거 찍을까봐 앞에 핸드폰 켜놓고 스냅 찍는 것만 알려줘. 스냅 어떻게 찍는지 알려줘. 한 3시간 수업짜리 스냅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이 새끼들 뭐 하는지. 진짜 10명인데 10명에서 10가지 생겨. 갑자기 효주가 뭐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이래. 왜 물어보냐 그거를. 왜 물어보냐. 어? 궁금한 게 물어보는 거 수업시에. 심지어 내가 떠들어서 여기 옮긴 거야 쟤를. 제 가방 자리에 앉아있던 애를 시끄러서 여기로 옮겨놨다? 근데 여기서도 삐졌어 살짝 얘가. 여자한테 살짝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었다? 근데 효주가 막 떠들었잖아. 못 들은 거야. 야 뭐라 했어? 갑자기 풀림이다 바로. 야 우리 똥개. 성격은 좋아. 애들 성격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그래.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도 또 성적이 어느 정도 1학년은 또 2등급까지가 1등급이니까 10명까지가 1등급이니까 또 좋긴 하죠. 자 8번에 빈칸 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교부의 의무죠. 교부의 의무. 김서야, 너네 반에 오늘 서장은 없냐? 서장훈 키 큰 사람? 서장 훈. 아 미안.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로자의 주요 권리는 휴게 시간, 유급 주휴일, 휴일 근무 시간인데요. 휴일 근무 시간은 몇 인 이하의 사업장은 4인이요. 네 4인 이하는 안 됩니다. 누가 너 죽여?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도 받을 수 있더라. 연차 유급 휴가가 며칠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혹은 정해져 있지만 위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않는 겁니다.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연차 유급 휴가가 며칠, 뭐 몇 년 이상 일한 사람은 연차 유급 휴가 며칠 이게 있습니다. 만약 연차 유급 휴가 안 쓰잖아요. 그럼 유급으로 월급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부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 있네요. 일주일 근로 시간이 몇 시간 미만인 경우는? 네,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런 거 챙기지 않는다. 네, 앞에 제가 써놨죠?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트생을 일부러 짧게 여러 명 고용하잖아. 그리고 일부러 3시간, 8시간? 8시간인가면 1시간 쉬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부러 8시간 이상 고용 안 하는 거잖아요. 아직 돈이 궁해. 아직 진짜? 8시간 고용. 8시간 고용 안 하잖아. 그래서. 돈 너무 궁해. 야 진짜 쌤 불안. 저희 그 채점 알바 시켜주시면 저희 저희가. 돈이 너무 궁하거든요. 세지 말고 저희가 할게요. 우리 뭘 믿? 저 카드를 빼앗겨서 진짜 돈이 너무 궁하거든요. 그거 이미 내일 내일 조교생 와가지고 저 내일 올 수 있어요. 저 목동 정로학원 주말로 다 밀려져가지고 저 내일 올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졸업생에서 수배했는데 졸업생이 아무도 안 돼가지고 수배한다고 하거든요. 작년 졸업생들 지금 다 안 된다 그래서 재작년 졸업생을 한 재학생을 거예요.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재학생 어떻게 해? 시험 기간인데 바보 멍충아. 네. 진짜 말이 되는 소리 해. 진짜. 돈이 많이 궁해요. 진짜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걔 3시간이래 목요일 날. 아 금요일 날. 진짜 궁해. 아니 엄마가 목동 정로학원 안 간다 버팅이니까 카드 빼앗아왔다고. 목동 종로 아 진짜 거기 거의 진짜 많아. 아니 거기 왕복쌤 2시간 30분이에요. 왕복 2시간 30분. 씨발 그럴 거면 인천 가는 게 더 낫지. 목동 종로는 조금 만만하긴 하죠. 갈 거면 차라리 신촌이나 그런 데를 가지. 저도 차라리 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핫한 데는 송파예요. 송파 메가. 아 메가는 원래요. 아 근데 목동 종로가 진짜 개 무서워. 그렇게 생겼어. 왜냐면은 메가도 좀 많이 죽었는데 죽은 메가 중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건 송파고요. 시대행제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근데 걔네 지금 아직까진 그래도 왜냐면은 대치동 라인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간판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다니는 학원도 그렇고. 근데 많은 학원들이 간판만 자기 학원 간판을 달아놓고 실제로는 다 시대행제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행제가 다 먹었어요. 그 유명한 학원 그런 것들은. 설마 우리 학원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살아남은 게 이제 메가. 그게 아직 버티고 있는 게 메가. 왜냐면 메가는 처음으로 인강을 시작한 데라서 자본이 남다르거든요. 종로나 이런 데가 이투스보다 훨씬 많고. 진짜 종로. 종로랑 이투스는 약간 아직 책을 팔면서 살아남고 종로랑 대성은 많이 죽었죠. 종로 대성은 이제 재수학원.
남아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중에서 메가도 많이 지금 시대인지 때문에 밀려서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었는데도 여전히 제일 잘 되는 게 지금 송파 메가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대인재는 너무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 리스크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돈을. 너 재밌어. 유재입니다. 시대인재는 돈을 월급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도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지금 아직 못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와르르 블록체인 와르르. 그래서 지금 목동이 더 멀어요? 신촌이 더 멀어요? 신촌이 훨씬 가깝죠. 우리 여기서는 용산은. 왜냐면 용산 자체가 강북이니까요. 목동은 일단 강남 쪽이잖아. 남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 용산이면은 이렇게 가면은 신촌이고 이렇게 내려가야지 목동인 거예요. 아니 너 오늘 한국말이 건너뛰기. 됐고요. 오른쪽 11번은 단 몇 번 쓰면 돼요? 일학생 계약서 써야 되고 쉬는 시간 유급 휴일도 보장되면 몇 시간 이하로 짧게 일하면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면 자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과 예외를 보면요. 최저임금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 1,500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쵸? 나이가 어리든 크든 많든 똑같아요.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90%, 3개월 이후에는 100%를 지급받습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 적용의 예외는요. 단순 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계약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몇 프로?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요. 돈을 안 줬을 때 처벌이 좀 세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뭐 해봤자 뭐 1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겠죠. 자 됐습니다. 밑에 자 임금 지급 4대 원칙입니다. 정기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그죠? 돈을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13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돼요. 다른 말로 뭘로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통장 이체 가능. 카카오페이 돼요? 네,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임금 체불의 주요 사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휴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네, 사업주의 잘못으로. 여러분 잘못이면 당연히 여러분이 돈을 내야겠죠. 근데 사업주가 잘못해가지고 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오늘 일을 못하게 됐다 야. 그렇죠? 불난 것도 사실 사업주 쪽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공주들 책임은 아니잖아요. 공주들 불내가 아니니까. 저희 잘못이면 돈 내야 돼요? 아니 돈을 내야 되진 않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일을 해야 되거나 다른 날 나와서 대신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뭐 아파서 일을 못해요 라고 하면은 다른 애랑 바꾸잖아. 그래서 알바랑 뒷타임 알바랑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평균 임금의 70%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4인 이하는 받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 안 나왔지만 왜 4인 이하 사업장을 자꾸만 예외로 해줘? 작아서. 4인 이하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4인 이하인 사람한테까지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치? 근데 5인 이상 됐다 그럼 웬간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웬만큼 돈을 버는 집이니까 그 집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이니까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독촉장 보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자, 쉽게 요약하자면은 정해진 날에 본인에게 전부를 현금으로 줘야 돼요. 안 주면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에 신고. 월급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요. 만약에 폭언이나 이런 거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자, 밑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5천만 원, 5천 원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네, 3천만 원, 16번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르면은
네,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주 짧게 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2개월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만약에 성적 농담, 신체적 체벌, 폭언 같은 걸 행하면은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쳤을 경우에 본인 과실, 여러분 실수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 실수였어도 괜찮아. 그래도 무조건 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동에 대한 거였고요. 쉬었다가 밑에 채우거나 다른 지문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거나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거나 하겠습니다. 일단 좀 쉬시죠. 쌤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자, 잠깐만요.